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면접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세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먼저 그 면접이 시작되면 뭐 준비해온 짧은 자기소개 먼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지원 동기는 정말 많이 물어보는 면접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를 말해보세요. 혹은 뭐 다른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이렇게도 물어보죠. 근데 참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게 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회사는 지원 안 했나요? 다른 회사도 다 지원해서 지금 면접 대기하고 있고 뭐 면접 보고 왔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꼭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예.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기업도 있어요. 우리 회사 말고 어떤 회사에 또 지원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에 지원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류의 질문을 우리가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해보라 이제 이런 질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그런 어떤 면접에서의 준비다, 답변 준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를 말해보세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은 비슷하죠.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원 동기는 여기 대부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기업에서 다 물어보고 있어요. 지원 동기는. 네. 우리 회사에 도대체 왜 지원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죠. 우리 회사에 원래 관심이 있었던 사람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 회사에 지원했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100% 묻고 있어요. 지원한 동기는. 예.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첫 번째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많은 지원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면접관이 자기 자소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지원 동기를 상세히 썼기 때문에 그거와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각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거와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소서에 써서 낸 거와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면접관이 이미 그 얘기는 너무나 꼼꼼히 잘 읽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러니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면접관은 여러분의 자소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저도 면접관으로 가지만 그걸 뭐 기억할 정도로 꼼꼼히 읽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지원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그 사람을 떨어뜨릴 것인가 합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면접관한테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은 물론 자소서를 읽긴 하지만 그렇게 기억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읽지 않아요. 탁탁 눈에 들어온 거 위주로 읽어버리죠.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썼던 그 지원 동기를 그대로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얘기하셔도 면접관은 왜 똑같은 얘기를 하지?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왜요? 여러분 자소서에 그닥 관심이 없고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요?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면접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 명만 면접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봤던 사람 저녁에 기억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거의 100%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쓴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를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아니 거기에 쓴 거를 읽어보셨을 텐데 면접관들이 거기에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기절할 노릇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소서에 쓴 걸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예. 다른 얘기를 모든 항목이 다 그래요. 성공 경험 얘기해 보세요. 그럼 자소서에 쓴 걸 얘기하셔야 돼요. 성장 과정 얘기해 보세요. 그럼 자소서에 쓴 걸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소서에 쓴 거랑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예, 그날 면접은 말아먹고 오는 겁니다. 네. 왜요? 자기가 제일 좋은 사례, 제일 잘 말할 수 있는 것을 자소서에 썼기 때문에 그거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닥 좋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치명적입니다. 면접에서. 자소서에 쓴 내용을
구두로 다시 설명하십시오. 모든 답은 그러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면접관들이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왜요? 하루 종일 몇십 명을 면접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집중해서 생각한다? never.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상황을 100%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면접 결과 얻기 어렵습니다. 네. 자소서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한다. 네. 물론 문어체를 쓴 거니까 구어체로 바꿔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지원 동기,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습니까? 라고 지원 동기를 물었을 때 대답하는 틀이에요. 구조, 프레임입니다.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입사하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네, 이래이래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게 되었나요? 이러이러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다 뭘 써요? 내가 어떻게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준비도 좀 한 거. 준비 좀 했겠죠? 네. 근데 나열만 해야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입사 후에 내가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요렇게. 네다섯 줄 정도? 예, 문장으로 따지면 그 정도면 됩니다. 네다섯 줄 정도. 예. 너무 길게 얘기하면 싫어해요. 면접관들이 간략하게 한 5줄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또 이미 중요한 거는 1분 자기소개에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많이 겹치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1분 자기소개는 지원 동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내가 준비된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어떤 준비가 됐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다. 요거만 얘기했잖아요. 1분 자기소개. 그러니까 어때요? 지원 동기는 얘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로 묻는 거예요. 지원 동기에 대해서. 지원 동기 프레임, 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잘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5줄 정도로만 간략히 답하시면 됩니다. 4-5줄 정도로만. 자, 그러면 이제 회사에 이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럼 회사와 직무, 그렇죠? 관심을 갖게 된 계기, 혹은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아니면 회사가 그렇게 아주 이름 있고 많이 들어보던 회사가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요렇게만 쓰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막 대단한 회사가 아니라 중소나 중견기업이다. 그럼 어때요?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산업 분야나 그 회사에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직무. 직무는 산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무슨 어떤 설계를 하는 회사다. 예. 그러면 설계라는 직무에 지원을 했다. 그럼 그 설계라는 게 산업 분야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말하셔도 좋고, 아니면 굉장히 그 이름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말하셔도 좋아요. 예. 가능하면 회사와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말씀하셔도 좋고요. 근데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예. 삼성 반도체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러이러하다. 그럼 삼성이라는 기업과 반도체 직무, 반도체 설계도 있고 공정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반도체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KT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CJ 그렇죠? 식품 제조, 생산 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와 직무를 한꺼번에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회사가 이렇게 이름 있는 곳이 아니라면 직무만 중점적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첫 번째 이걸로 스타트해야 돼요. 이게 구조에서 첫 번째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걸 말해야 되는데 1분 자기소개에서의 얘기했던 거 마냥 그렇게 막 대여섯 줄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 줄에서 한 줄 반 정도로만 짧게 얘기해야 돼요. 예. 내가 삼성 반도체 공정관리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간략히 설명하고, 그쵸? 앞으로 나는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은데, 그쵸?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글로벌 기업이어서 내가 그쪽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할 것 같고, 또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인턴십도 하고, 현장 실습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열만 하시면 돼요. 예. 그렇죠? 학교 외에 어떤 교육기관에서 반도체 공정 관련 교육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한 줄에서 한 줄 반 정도로. 예. 굵직한 것만. 그래서 삼성 반도체 분야에 내가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1분 자기소개에 언급한 내용 중에서 그냥 이렇게
그 단어만, 제목만 몇 개 나열하시면 돼요. 짧게. 그러나 짧게. 네, 이렇게. 그래서 1분 자기소개에서 언급된 내용과 겹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줄 정도, 많아야 6줄, 4줄에서요. 4줄은 좀 짧을 수 있으니까 한 대여섯 줄 정도 요 선에서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예, 1분까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예, 내가 회사에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요렇게만 한 줄 정도만. 예.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 5줄, 6줄 정도로만 짧게 예. 그렇게 정리를 해서 암기하시고 들어가신다면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나요? 이런 말에 대해서 무리 없이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굉장히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그 면접 질문이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은 어디에 많이 써져 있어요? 자소서에 많이 써져 있죠.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자소서의 첫머리에 지원 동기란 첫머리에 썼던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걸 지원 동기 첫 부분에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게 지원 동기에 대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상당히 껄끄럽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면접 질문인 지원 동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